여러분, 지금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있던 전 세계의 항공망이 마치 심정지가 온 것처럼 멈춰서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티켓을 쥐고 있어도 비행기가 아예 뜨지를 않습니다. 에어 뉴질랜드 1100편 무더기 취소,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핵심 노선 마비, 그리고 미국 델타 항공이 단 한 달 만에 유류비로만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글로벌 물류의 혈액, 항공유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화약고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불과 몇 주 만에 항공유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배럴당 88달러를 예상하고 올해 경영 시나리오를 짰던 전 세계 항공사들은 모니터에 찍힌 216달러라는 숫자를 보며 그야말로 집단 멘탈 붕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막힌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전 세계 하늘길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이 아수라장 속에서 글로벌 패권국들의 시선이 단 하나의 나라로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초조하게 동향을 보고받고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진 호주 정부가 숨을 죽이며 일본과 베트남이 애타게 SOS를 치는 나라. 심지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조차 항공유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의존해야만 하는 그곳,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땅을 아무리 파도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원유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원유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전 세계 항공유 수출 시장의 무려 29%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름이 아니면 전 세계 비행기 세대 중 한 대는 엔진을 끄고 지상에 묶여야만 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전 세계 하늘의 숨통을 쥐고 있는 지정학적 절대 권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기적 같은 역설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비행기가 멈춰서면서 시작된 이 끔찍한 연쇄 붕괴가 당장 전 세계 서민들의 일상과 경제를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 그 참혹한 현실의 중심부로 들어가 봐야만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공항의 전광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캔슬드, 즉 결항 표시는 단순한 여행의 불편을 넘어선 생존의 경고등입니다. 비행기가 멈춘다는 것은 곧 글로벌 경제의 심장에서 뻗어나가는 대동맥이 꽉 막혔다는 뜻이니까요. 당장 호주 시드니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석탄과 천연가스를 전 세계에 수출하며 떵떵거리는 자원 부국 호주가 지금 주유소에 기름이 동나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출근하지 말고 제발 재택근무를 해달라고 애원하는 기막힌 총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유소마다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수킬로미터씩 길게 뱀처럼 늘어서 있고 물류 트럭들이 줄줄이 멈춰서면서 마트 진열대의 신선식품 가격은 하룻밤 새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게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과 베트남 노이바이 공항은 최근 글로벌 항공사들에게 충격적인 공식 통보를 날렸습니다. 우리 공항에서는 기름을 채워줄 수 없으니 돌아갈 기름까지 알아서 왕복치로 꽉 채워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무거운 기름을 2배로 싣고 날아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연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승객과 화물을 실을 공간은 대폭 줄어듭니다. 결국 항공사들은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유류비와 줄어든 화물 수익을 메우기 위해 티켓 가격과 항공 물류비를 미친 듯이 올려버립니다. 이는 곧바로 우리의 식탁과 지갑을 무자비하게 강타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해외 직구 상품, 식탁에 오르는 수입산 연어, 심지어 국내 수출 기업들의 반도체 부품 항공 운송비까지 폭등하면서 연쇄적인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우리 턱 밑까지 밀려온 겁니다. 서민들의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물류 동맥경화가 만들어낸 고물가는 우리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을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뜨린 이 연쇄 붕괴의 맨 앞단에는 과연 어떤 끔찍한 구조적 모순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왜 전 세계는 뻔히 알면서도 이토록 허무하게 항공유 부족 사태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일까요?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물류 대란과 에너지 가뭄은 단순히 중동에서 날아온 미사일 몇 발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지난 수십 년간 서구 선진국들이 저질러온 치명적인 정책적 오판과 효율성 만능주의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자원 강국들은 그동안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자국 내 정유 인프라를 무참히 허물어뜨렸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낡은 정유소를 폐쇄하고 압도적인 생산 단가를 자랑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석유 정제를 외주화하는 것이 당장의 주주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이죠. 스스로 에너지 안보라는 생명줄을 타국에 넘겨버린 패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생존 공식을 써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시계를 1964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울산에 하루 3만 5천 배럴을 처리하는 초라한 굴뚝에 처음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당시 우리는 자본도, 기술도, 심지어 원재료인 기름조차 단 한 방울 없는 철저한 척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비유하자면 식재료도 프라이팬도 셰프의 레시피도 없는 사람이 무턱대고 강남 한복판에 미슐랭 레스토랑을 차리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무모한 도전이었죠. 그리고 연이어 터진 1973년과 1979 연해 1.2차 오일 쇼크.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하며 가격을 단숨에 4배나 폭등시키자 밥 지을 쌀조차 수입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국가 부도의 벼랑 끝에 섭니다. 공장이 멈추고 거리에 불이 꺼진 이 캄캄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대한민국 정유산업의 DNA를 영원히 바꿔버린 기막힌 발상의 전환이 탄생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없다면 우리의 압도적인 정제 기술을 팔자. 이른바 임가공 수출 전략이었습니다. 글로벌 정유사들에게 원유를 맡기면 우리가 완벽하게 정제해서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며 수수료를 챙긴 겁니다. 자원을 독점한 자가 승리하는 글로벌 에너지 카지노판에서 기술을 판돈으로 삼아 게임의 룰 자체를 비틀어버린 혁명이었습니다. 자원이 없기에 기술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뼈를 깎는 고통으로 갈아야만 했던 이 처절한 생존 본능은 훗날 대한민국을 세계 5위의 정제 강국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렇다면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 경유와 휘발유를 쏟아내며 전 세계 시장을 집어삼키려 한 중국의 거대한 물량 덤핑 공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항공유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2000년대 들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이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없고 저렴한 휘발유와 경유를 융단 폭격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도 땅도 자본도 압도적인 그들과의 정면 승부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이때 대한민국 정유사들이 선택한 생존 전략이 바로 그들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철옹성 항공유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항공유는 지상에서 넣는 평범한 기름과 차원이 다릅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지상 10km 상공은 영하 50도에서 60도를 오르내리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만약 하늘 위에서 연료가 조금이라도 얼거나 변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꺼지고 수백 명의 목숨이 그대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유는 영하 47도 이하의 결빙점을 무조건 유지해야 하고 부식과 동결을 막는 첨가제를 아주 정밀하게 배합해야만 합니다. 중국이 돈을 수십조 원 쏟아붓는다고 해서 수백만 번의 비행으로 증명된 생명의 신뢰 데이터를 하루아침에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마치 첨단 반도체의 수요를 하루아침에 따라잡지 못하는 초격차 장벽과 같았던 셈이죠. 우리가 쥐고 있는 이 대체 불가능한 기술적 독점력 때문에 현재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전 세계를 공포의 도미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가 마주할 미래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각국 공항의 급유 제한으로 비행편이 축소되고 유류 할증료가 폭등합니다. 이는 항공 화물 운임의 연쇄적인 폭등을 불러와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전 세계 물가에 또 한 번 인플레이션의 기름을 부어 스태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재앙 시나리오입니다. 사태 장기화로 원유 수급에 타격을 입은 한국이 자국 내 공급망 방어를 위해 정역적으로 항공유 수출 제한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입니다. 단 며칠 만에 전 세계 주요 공항의 화물기들이 강제로 멈춰서고 매일 항공으로 운송되어야 할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정밀기기들의 글로벌 밸류체인이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거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유가 쏟아져 나오는 초강대국 미국은 어쩌다 태평양 건너 한국의 정유 공장에 자국 서부 하늘의 운명을 통째로 맡기게 된 것일까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뿜어내는 압도적인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기름을 사오는 걸까요?
이 기막힌 모순을 이해하려면 거대한 대륙국가 미국의 에너지 동맥이 어떻게 끊어져 있는지 그 지정학적 비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영토를 5개의 에너지 구역, 이른바 패드로 쪼개어 각각 알아서 자급자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엄청나게 거대한 대저택을 지어놓고 정작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하는 복도는 아예 만들지 않은 셈이죠. 여기서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터지는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이 속한 서부 지역 5번 구역입니다. 텍사스 유전에서 캘리포니아로 기름을 보내려면 험준한 로키 산맥을 넘어 육로로 횡단해야 하는데 이 물류 비용이 그야말로 천문학적입니다. 차라리 외국에서 거대한 유조선에 기름을 가득 싣고 바다를 건너오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태평양 너머에 있으면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품질의 항공유를 대량으로 뿜어낼 수 있는 초격차 정제 인프라를 갖춘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울산입니다. 텍사스 트럭에 기름을 싣는 것보다 울산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유조선으로 이 주를 항해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이 압도적인 효율성의 역설이 탄생한 겁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 서부로 수입되는 항공유의 무려 85%가 한국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캘리포니아 현지의 대형 정유소들이 엄격해진 환경 규제와 채산성 악화로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정제 용량의 약 20%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뜨는 비행기들은 사실상 한국의 밸브 스위치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호주의 상황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의 석탄과 천연가스를 팔아치우는 이 거대한 자원 제국은 20년 전만 해도 80%에 달하던 자체 석유 정제 능력을 한국과 싱가포르의 단가 경쟁에 밀려 스스로 폐기해버렸습니다. 현재 정제 용량은 하루 23만 배럴로 쪼그라들었고 수입의 30% 이상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죠. 비용 절감이라는 달콤한 독삭과를 삼킨 대가로 국가의 심장인 에너지 안보를 통째로 한국에 외주화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봐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기술만 믿고 원자재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구조 자체가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합니다. 만약 중동의 화약고가 완전히 터져 원유 수급의 젖줄이 끊어진다면 이 거대한 정제제국, 대한민국은 과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뼈아프고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기술적 우위만으로 지정학적 재앙을 온전히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날카로운 비판을 던집니다. 어차피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원유 100%를 수입하는 처지에 중동 화약고가 터지면 한국 정유산업도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 사상누각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자재를 전량 해외에 기대야만 하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숙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위기 이후 국내 정유사들도 원유 수급의 차질을 빚으며 가동률을 낮추기 시작했고 일부 제품의 수출은 이미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를 단순히 치명적 약점으로만 치부할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핵심 소재와 장비를 해외에서 전량 수입한다고 해서 그들을 반도체 약소국이라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그 의존 리스크를 통제하고 정제라는 고도의 기술을 통해 완제품의 부가가치를 쥐어짜내는 것. 그 위기 관리 능력 자체가 바로 진정한 국력입니다. 여기에 기술 낙관론 진영에서는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합니다. 전 세계가 탈탄소를 외치며 지속가능 항공유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배하는 기존 항공유 시장은 곧 사라질 시한부 아니냐라고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거대한 에너지 대전환의 파도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게임의 판을 굳힐 거대한 기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기존에 수십조 원을 들여 지어놓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화 설비를 허물지 않습니다. 파이프에 들어가는 원료만 폐식용유나 친환경 소재로 바꾸어 SAF를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정제 기술의 정밀함과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도는 친환경 시대에도 후발 주자들이 결코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과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항공유, 패권 전쟁이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출근길과 텅 빈 지갑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는 석유 제품은 연간 약 478억 달러, 그중 항공유로만 약 12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이 막대한 수출액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달러 방패입니다. 만약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려 우리가 항공유 수출 스위치를 내린다면 당장 막대한 달러 유입이 끊기며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것입니다. 원화 가치가 추락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밀가루, 고기, 천연가스 수입 단가가 모조리 뛰어오르고 정유 공장 가동 축소로 국내 경유 가격이 치솟으면 물류 트럭들의 숨통이 조여 당장 내일 마트 진열대에 배추와 삼겹살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게 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항공유라는 심장이 요동치면 그 충격파는 서민들의 밥상 물가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고스란히 덮쳐오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단순히 남의 나라 비행기가 못 뜨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식탁과 국가의 생존이 직결된 무서운 나비 효과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2년 혹은 10년 뒤에 장기적인 에너지 지형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치열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만 할까요? 앞으로 2년에서 10년 전 세계의 에너지 지도는 완전히 새롭게 판이 짜일 것입니다. 중동의 포성이 잦아들고 꽉 막혔던 호르무즈 해협이 언젠가 다시 열린다 해도 과거의 평화롭던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글로벌 패권국들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특정 지역의 국가의 목숨줄을 맡기는 효율성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재앙으로 돌아오는지 말이죠. 미국과 일본, 호주는 이제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아니라 막대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공급망 안보를 지키는 방향으로 국가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 변동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산 항공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대한민국과 에너지 안보 파트너십을 맺으려 외교적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원이 곧 무기가 되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무대에서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 스위치를 쥐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름을 가진 중동 국가들이 원시적인 근육을 자랑할 때 우리는 그 근육을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다듬어내는 두뇌 역할을 선점했습니다. 반도체가 단순한 모래알인 실리콘을 깎아21 세기 정보화 시대의 권력을 창조해낸 마법이라면 대한민국의 항공유는 검고 끈적한 원유의 찌꺼기를 정제해 전 세계의 하늘을 지배하는 핏줄로 탈바꿈시킨 거대한 연금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60년의 기적 같은 서사시를 돌아보며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진정한 자원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땅 속에 우연히 묻혀있는 검은 액체만이 자원일까요? 아니면 그 지독한 결핍을 기어코 무기로 바꾸어낸 끈질긴 집념이 진짜 자원일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장대한 서사시의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자원은 단순히 땅을 파서 우연히 가진 자의 것이 아니라 그 지독한 결핍을 딛고 극한의 부가가치로 만드는 자의 것이다.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시검은 원유도 갖지 못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원유를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무기로 빚어내는 세계 유일무이의 기술 산유국입니다. 반도체가 굴러다니는 모래 아래서 21세기의 정보를 창조하는 마법이라면 항공유는 끈적하고 쓸모없는 찌꺼기, 기름의 수백 톤의 쇳덩이를 하늘로 띄우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정점, 글로벌 물류의 거대한 스위치를 바로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주요 공항의 전광판은 붉은색 결항 표시로 뒤덮이고 암울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멈추고 하늘길이 닫히는 이 절망적인 아수라장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기름이 없어 전 세계 하늘이 멈춰선 세상에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국가가 되어버린 이 비현실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유산업 60년의 피땀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하고 짜릿한 역설적 기적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온 파란 하늘의 비행운 뒤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이런 치열한 지정학적 생존 게임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저 역시 취재 내내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력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이 복잡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각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